안녕하세요. 챕터 5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집값 데이터를 사용해서 지저분하고 불완전한 데이터를 깨끗한 형태로 가공하는 기본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결칙치 처리, 인코딩, 구조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 줄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2절에서는 결측치를 탐색하고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는 라벨 인코딩과 원핫 인코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 비교해 보고요. 4절에서는 리네임, S타입, 드랍 같이 구조 변경에서 구조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5절에서는 문제지와 정답지를 분리해내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서는 심화 과정으로 두 데이터를 합치는 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와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AI 모델을 가지고 와더라도 비어있는 값이나 잘못 입력된 값 또는 뭐 제각각인 표기, 분석에 불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학습시키면 결국 쓸모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상한 재료로는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없듯이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원본 데이터, 즉 여기 로 데이터입니다. 로 데이터를 분석 가능하고 깨끗한 정제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전처리라고 부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을 배우는데요. 첫 번째는 결칙치 처리입니다. 비어있는 값을 채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변하는 데이터 인코딩입니다. 세 번째는 컬럼명이나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컬럼을 제거하는 이 구조 변경입니다. 네, 먼저 결측치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결측치는 비어있는 데이터인데요. 데이터가 수집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비워준 값입니다. 이 결측치를 그대로 방치하면 통계 결과가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머신러닝은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없어서 오류를 일으킵니다. 탐정이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증거를 찾듯 데이터 분석가는 비어있는 칸의 의미를 추리하고 또 적절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번 실습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집값, 하우스 프라이스 데이터입니다. 하우스 프라이스 데이터는 케글에서 대표적인 입문용 데이터셋입니다. 미국의 실제 주택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1460개의 데이터 정보와 세일 프라이스, 그러니까 팔린 가격을 제외하고도 80개가 달하는 특징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보들은 크게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데이터에서 결측치가 어디에 어떤 정보에 있는지 확인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인하는 코드는 이런 코드로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이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오는 거고요. 판다스는 앞에서 봤듯이 PD, 넘파이는 np로 관례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여기 보시면 is null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null인 것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missing count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 밑에는 약간 복잡한 코드인데요. 이 missing count가 0보다 큰 거를 sort해서 출력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missing count 결측치들을 이제 이렇게 정렬해서 출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시면 풀 QC, 아마 풀 퀄리티겠죠? 풀 QC 데이터가 1453개가 미싱 밸류입니다. 밑에 쭉 내려가시면 일렉트리컬은 미싱 밸류가 1개입니다.
이 목록이 이제 보시면 우리가 어떤 변수에 결칙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딱 알려주게 됩니다. 결측치의 세 가지 유형을 읽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풀 QC, 그다음에 요 변수, 요 변수, 요런 변수는 1000개 이상의 결측치입니다. 이 데이터가 잘못 수집됐다기보다는 대부분 주택에 해당 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 81개 정도의 변수는 일부 데이터만 누락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격만 다르고 한 개가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측치의 규모와 성격이 컬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목록을 바탕으로 각 컬럼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전략. 네, 첫 번째 전략으로는 제거하는 겁니다. 코드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줄은 df 쉐입에서 제거 전의 데이터 형태와 제거 후의 데이터 형태를 보기 위한 출력 값이고요. 실제로는 drop na 이렇게 하면 모든 결측치가 제거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우리가 1460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결측치를 모두 제거하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drop na를 했다가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다 잃을 수 있습니다. 네, 1460개 모든 행에 하나 이상의 결측치가 존재했기 때문에 drop na로 하면 모든 결측치가 있는 모든 행을 삭제하기 때문에 1460개 전부가 삭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말로 삭제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drop na를 사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결측치가 정말 많은 행들만 골라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df 드랍 이번에 na가 빠지고 뒤에 컬럼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결측치가 너무 많은 열들만 골라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말 결측치가 많은 요 심각한 열들만 지웠고요. 이걸 지우라 그러니까 1460개에서 이렇게 몇 개가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3개의 컬럼이 지워졌고 이제 이 컬럼들은 앞으로 분석에 빼는 겁니다. 보시면 뒤에 81개 정보에서 78개 정보로 3개 열이 빠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략은 채워 넣는 것입니다. 임퓨테이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어, 여기 보시면 지금 가라지 타입, 네, 그리고 가라지 피니시, 뭐 가라지 이런 것들 리스트로 묶은 다음에 none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은 빈 값은 없는 거다 해서 none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런 변수들은 가라지 카, 가라지 에어리아, 가라지 이어 빌트 없는 거는 이제 0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는 것도 나누로 채우던가 0으로 채우던가 두 가지로 채울 수 있고요. 결집 실행 후의 결과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랍 NA와 다르게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다. 드랍과는 다르게 채워 넣을 수도 있다는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단순히 누락된 정보를 대표값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숫자형인 여기 lat frontage 요거는 미디안 중앙값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네, 요거를 lat frontage에서 미디언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네, 중앙값은 이제 극단적인 값,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아서 평균보다 안정적인 대표값으로 자주 활용이 됩니다. 네, 범주형인 일렉트리칼 같은 경우는 일렉트리칼 변수는 범주형입니다. 범주형 변수인데 모드입니다. 모드 제로 하면 이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값으로 이제 채우게 됩니다. 네, 모드는 이게 시리즈를 반환하기 때문에 0번째를 넣어야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됩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결측치를 처리하면 결측치가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결측치를 채우는데 미디언과 모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AI 모델 세 번째 인코딩입니다. AI 모델은 뛰어난 계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수학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메일이나 피메일 같은 문자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그 언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모델이 이해할 수 언어는 숫자이니까 이거를 숫자로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인코딩이라 하고요. 인코딩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벨 인코딩입니다. 라벨 인코딩은 이렇게 이 문자형 변수들을 밑에 있는 것처럼 숫자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우스 프라이스 데이터의 EXFAGDTA라는 요 외부 마감 품질 값은 EXFAGDTA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0123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를 라벨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 EX는 excellent, 다음에 FA는 fair, GD는 good, TA는 typical average 이렇게 해서 이런 문자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인코딩을 통하면 0123 이렇게 인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벨 인코드를 객체를 생성해야 되고요. 네, 생성한 다음에 이게 fit transform으로 라벨 인코더를 fit transform 이렇게 쓰시면 이제 라벨 인코더가 되고 여기 라벨 인코딩을 할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 컬럼입니다. 컬럼을 데이터 프레임에 넣고 fit transform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인코딩 전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던 게 인코딩으로는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벨 인코딩은 실제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모델은 숫자의 크기를 특성의 중요도나 순서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본 결과에서 여기 TA는 3으로 입력했는데요. 이 GD는 2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나 더 높은 등급으로 잘못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문에서 typical average니까 GD보다는 안 좋은 건데도 더 높은 숫자 때문에 더 좋은 걸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론즈, 실버, 골드 같이 이런 것들처럼 카테고리 간의 명확한 순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라벨링 코딩은 이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핫 인코딩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인코딩 방법인데요. 하나의 범주형 컬럼을 여러 개의 표시 컬럼으로 바꾸고 각 행에 해당하는 컬럼에만 1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살지 물면 묻는 거에서 요 동네, 요 동네, 다른 동네 하면 요 동네 산다 하면 요거 값만 1로 채우고 나머지는 0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핫 인코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보시면 판다스의 PD, 판다스를 선언해서 get 더미에서 네이버후드를 하고 프리픽스가 요거인 것만 네, 원핫 인코딩을 하는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다 false로 되고 여기 프리픽스에 맞춰서 실제 그 사는 동네만 true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언제 무엇을 써야 될까요? 라벨 인코딩과 원하드 인코딩 언제 써야 될까요? 라벨 인코딩은 낮음, 중간, 높음처럼 카테고리 간의 명확한 순서나 등급이 존재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원핫 인코딩은 도시 이름이나 혈액형 같이 순서가 없는 범주형 데이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데이터 구조를 다듬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구조를 담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컬럼의 이름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목적에 맞게 변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숫자형 변수를 문자형으로 바꾼다던가, 문자형 변수 숫자형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불필요한 컬럼을 과감히 제거하는 드랍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네임입니다. 보시면 grlib area, yr sold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충 무슨 느낌인지 무슨 이름인지 알겠지만 정확히 어떤 컬럼에 어떤 내용을 인지 알 수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gr area 요거를 living area로 바꾸고 yr 솔드를 ear 솔드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코드 가독성이 좀 높아지고요. 네. 여기 보시면 참고로 말씀드린 GR area는 living area, 그러니까 지상층 생활 면적을 뜻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판매 연도를 뜻한다고 하고요. 컬러가 바뀌면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데이터를 다루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S 타입입니다. 데이터의 타입은 사람 눈에 보이는 값과 데이터 프레임에 기록된 형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ms sub 클래스 이 데이터 타입은 실제로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 주택, 2층 주택, 3층 주택 같은 범주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범주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실제 요 클래스를 범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드랍, 아까 앞에서 드랍 했는데요. 요 드랍 컬럼에서 ID 컬럼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ID 컬럼은 이 데이터에서 각 행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일렬 번호일 뿐이고,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데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ID 컬럼들을 제거해서 구조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1460 행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 ID 컬럼이 지워져서 네, 요 열하나가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머신러닝 모델에서 학습시키기가 마지막 준비 단계인데요. 데이터를 문제지와 정답지로 나누는 겁니다. AI 모델은 학습시키는 과정은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학생이 문제지를 보고 정답을 맞히기를 연습하고 실력을 쌓듯이 모델도 문제지인 X 데이터, 피처, 그리고 정답지인 Y 데이터, 타겟이라 부릅니다. 여기 문제지인 피처, 정답지인 타겟을 요 문제지로 정답지를 맞추는 겁니다. 이걸 예측하는 훈련을 통해 똑똑해집니다. X는 예측에 사용할 독립 변수들이고요. Y는 예측하려는 종속 변수입니다. 우리 지금 집값 데이터를 보면 집 가격, 실제 집 가격을 제외한 모든 변수,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뭐 지상층 면적, 방해 개수, 뭐 컨디션 이런 것들이 되고요. 여기서 정답지 타겟은 이제 예측하려는 주택 가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변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건 대문자, 하나의 변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건 소문자로 쓰게 됩니다. 네, 정답지와 문제지를 분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y는 df sale price 해서 하나의 변수로 타겟 변수에 저장하고요. x에 이 sale price만 드랍하면 x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x는 1460에 80개, y는 1460행 이렇게 단일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 요거는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정보가 하나의 파일에 깔끔하게 담긴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따라서 여러 데이터를 합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 뭐 주문 내역, 상품 정보처럼 데이터가 여러 파일로 나눠져 있고요. 흩어진 데이터 하나로 합쳐서 이제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머지 하는 거고요. 머지는 두 데이터 프레임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합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스튜던트 아이디 네임이고 스튜던트 아이디 클럽인데요. 스튜던트 아이디를 키로 해서 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앨리스고 앨리스 1번 똑같이 1번은 사이언스 클럽에 가입했다. 1번 앨리스 사이언스, 2번 밥 댄스, 3번 찰리 아트 이렇게 병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머지하고요. 코드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생성하고요. 이건 앞에서 이미 했고, 요거를 이제 머지하게 되는 겁니다. 요 첫 번째는 이제 보여만 주는 거고요. 뭐 합치는 건 여기 머지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스튜던트 아이디로 합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칠지는 이너, 양쪽 모두에 존재하는 것만 남기는 걸 이제 이너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병합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쪽 모두 있는 것만 지금 병합하게 되는데요. 양쪽 모두가 아니라 왼쪽에만 있는 거 병합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 모두 병합할 수 있고, 양쪽 명단 모든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inner, left, right, outer 이렇게 되고요. 어떤 기준을 선택할지는 이제 분석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AI 모델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 실무적인 단계인 전처리 단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측치는 drop NA의 위험성을 이해한 뒤에 fill NA로 난이나 0이나 중앙값, 채빈값을 채울 수 있고요. 문자 데이터는 라벨 인코딩과 원핫 인코딩으로 숫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리네임, S타입, 드랍으로 데이터의 뼈대를 다듬고요. 문제지와 정답지를 분리했고 심화 과정으로 머지를 활용한 데이터 병합까지 실습했습니다.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의 성능은 데이터 품질이 좌우합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